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셨으니까 또 내년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바뀐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바뀐 거는 내년부터는 CBT라는 시험으로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더 폭넓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어차피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 뭐 크게 그 상관하지 않고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뭐 어디에서는 뭐 CBT 보니까 시험이 뭐 굉장히 어려워져서 합격률이 낮아질 거다, 뭐 그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거 여러분들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만 본격적인 이제 수업은 다음 시험부터 나갈 거고요. 저는 회로 이론을 맡고 있는 제 이름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내년 넘어가서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영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이 2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시험을 또 시행합니다. 혹시 2월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여건이 되면 공단에서 2월 시험, 3월 1일 시험,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보는 기간이 굉장히 또 길죠. 좀 발표 한 보름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날 내가 자신 있어도 첫날보다는 또 너무 마지막 날 가지 마시고요. 내가 볼 때는 중간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뒤로 가시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좀 어떤 날짜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그것이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기니까 적당선에서 날짜도 잡고 뭐 첫 시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오후에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거기 하루에도 한 8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아마. 아직 그거에 대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발표하겠죠. 그 시간대별로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CBT 한결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차차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지금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꼭 최소한 요 정도는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좀 골라서 중요한 것보다도 꼭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걸 골라서 여러분한테 각 과목별로 해가지고 한 4과목 좀 골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회로 이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로 이론에 대한 부분 한번 요거 유인물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 없죠, 그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관이요. 이 회로 이론이 모든 과목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학 여러분들 이제 아마 과목이 있을 건데요. 자기학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한 공부 나중에 회로 이론이 나올 거고요. 전기 기기라는 과목 가면 거기서도 회로 이론이 나오고요. 어느 과목이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지금 책 논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재학생인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당번에 회로 이론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책을 논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여기 계산하는 게 많고 수식이 많아서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내가 좀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회로 이론이 5과목 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거기에 따른 특징적인 것들 공부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저항의 접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까요? 저항. 우리 저항을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 심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한 이유는 우리 저항의 정의는요, 이거예요. 우리 저항, 우리 뭐 저항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 영어로 보면 원래 영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쓰기는 I라고 쓰지만 이거는 불어예요. 불란서어입니다. 독일군에 대항해서 싸우던 불란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요? 우리 영화 보면 많이 알아요. 불어는 몰라도 레지스탕스라고 그래. 그죠? 독일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레지스탕스입니다. 그 불어가 어디로 넘어가세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식 영어로 바뀌면서 레지스턴스, 레지스트 그런 말을 바뀌었어요. 저항하다는 의미가 그의 약자를 떠서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볼도 R이에요. 자, 그러니까 심볼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전류가 흐르는 것보다 오르락내락 하니까 전류 흐름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심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렇게 톱니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표시는 우리 뭐다? 저항을 뜻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저항에 대한 심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항은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 전부 다 하나로 몰아서 그냥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생각하면 어떤 배가 우리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면 배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파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배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성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뭐라 하죠? 저항. 배를 뭐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전류로 바꾼 것밖에 없도록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용어가 보면 그러한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직렬 연결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명칭이 뭐라고 있죠? 이번에는요 병렬 연결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수업을 하셔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 나올 거예요. 직렬과 병렬이다. 그 의미는 자 직렬이다. 그럼 여러분들 구분할 때 직, 이거 우리 이제 한자거든요. 고들직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우리 직렬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저항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우리요? 직렬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회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항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니까 R1, R2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서로 관계식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과 전류하고 전압의 요 세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2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음의 법칙. 우리 시험에 오음의 법칙을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돼.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의 관계식을 묻고 있는 거냐면 전류하고 저항하고 전압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부터 먼저 갈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왜 이걸 알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인 건 뭐냐면 전류에 요거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요 저항 양단에 뭐가 생기냐면 전압이라는 게 발생을 해. 그럼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I가 있으면 여기도 뭐죠?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도 뭐죠? 전류가 흘러가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뭐죠? 전압이 생긴다. 그래서 앞에 거를 V1, 뒤에 거를 V2 이렇게 놓은 것뿐이죠. 그거만 보시면 돼요. V는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 그럼 여러분들 뭐만 써놓냐면 요거 하나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저항에 뭐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 양단에 V라는 전압이 이렇게 생긴다. 저항 양단에 가서.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법칙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럼 말로만 법칙이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만 머릿속에 기억하죠.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 양단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압이 생긴다. 이거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르면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V1, 그죠? 여기 R2 저항이니까 여기도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전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걸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음의 법칙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오음의 법칙에 관련돼서 뭐 비례냐 반비례 그런 걸 묻지만 우리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일단 오음의 법칙 하면 큰 음에서 V는 우리 뭐라 한다? IR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뭘 찾으면요? 전류를 구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우리요? R분의 V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R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그럼 이번에 뭐가 넘어가죠? I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결국 뭐죠?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 V는 IR입니다. 전압은 여러분들 단위가 뭘까요? 전압? 집에 몇 볼트에 여러분들 몇 볼트 들어오죠? 전압? 220볼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압의 단위 뭐죠? 우리는 볼트, 그죠? 볼트예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우리 뭐죠? 예, 암페어라고 씁니다. 사람 이름들이에요. 전부 다.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다. 그리고 저항,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요거 이제 그리스의 특수 문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OHM. 그래서 오음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이쪽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과를 세운 분이 오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음. 그죠? 어떨 때는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 돼서 이렇게도 쓰고, 어떨 때는 또 오음이라고도 쓰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앞에 거로도 나오고 뒤에 거로도 나오니까 일단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와. R분의 2라고 뭐죠? V로 나눠준다. 이거 살짝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단위가 하나가 더 튀어나오죠. 저항의 역수를 뭐라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꾸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GV라고도 표시를 하더라. 그렇죠.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G를 우리가 뭐냐면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면 나오냐면 기기에 가면 컨덕턴스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아까 했듯이 회로 이론을 잘 해놓으셔야 다른 과목 가서 써먹습니다.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자. 오음의 법칙하면 V는 뭐라 한다? II라고 한다. 저항의 전류가 하려면 저항 양단에 뭐가 발생한다? 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V는 I라고 해서 여기서 이 식이 나오고 여기서 이 식이 나온다.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안 써놓으니까 어느 분이 한참 한 30분 지나서 들어오다가 칠판에 보니까 영어 시간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강의실을 잘못 떠나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다음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오더라. 그렇죠? 어떤 때는 칠판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우리 한글을 하나도 안 쓰고 이건 사실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수학을 잘못해서 나 전기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잘하시면 우리 이점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서 공부할 때요, 우리 수학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사실 수학이라고 안 하고, 그때부터 수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인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서 배웠던 수학, 우리 시험 문제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시험 문제 1%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못해서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학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거 수학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식만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답을 찾아보시면 우리 수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뭐예요? 웬만한 거? 계산기 들기면 돼요. 계산기만 잘 두시면 돼요. 계산기나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 그 계산기 설명을 하는 동영상 그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몇 개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계산기 기능 저도 다 몰라요. 왜? 워낙 많아서요. 여기 안에. 이 계산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확률 계산하는 기능도 있고 평균값 구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이 계산기에 다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쓰거든. 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쓰는 것만 활용할 줄 알면 됩니까? 골라서 여러분들 계산기 그 영상 보고 따라가시는데 저보다 하루 정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내가 필요한 건 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우리 계산기도 한번 불겨보시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자, 어음의 법칙 이거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가 100V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이제 100V입니다. 그러면 요 전압이 30V면 요 전압은 몇 볼트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70 되는 거. 우리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 두 개 합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100이에요.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수식으로. 자, 100V가 V잖아요.
30V가 V1이죠. 그 다음에 70V는 뭐죠? V2입니다. 요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V1은 요거잖아요. V1이라는 것은 요거 두 개 곱해져서 나타내진 전압이 V1이잖아요. 그죠?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쪽에다 쓰면 얘는 뭡니까? IR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잖아요. 그렇죠? R2라는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전압이 V2니까 얘는 뭐죠? IR2. 그래서 공통적인 게 I니까 I를 끄집어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만 남습니까? 네, 이렇게 남죠.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I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된다? 요게 된다. 요게 합성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뭐냐면 2ohm이 이렇게 오고 여기가 3ohm이 이렇게 왔다고 하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뭐 한 거 된다? 우리는 더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할 때 직렬일 때는 저항을 우리 뭐 한다? 더한다. 여러분들 하나 이제 기억하는 거. 거기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이 이렇게 오면 두 저항 값을 우리 뭐 한다고 그냥 더하면 된다. 여러분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때 맨 처음에는 오음의 법칙에서 맨 먼저 떠올리는 건 뭐죠? 중요한 식 요거 하나.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식 밑에 거 두 개.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얘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딱 없어요. V는 IR.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V는 IR.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해 놓고. 이렇게요. 그리고 직렬로 됐다. 전압을 두 개를 모아다 더한 거에서 요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결론이 뭐더라? 직렬로 연결될 때는 각각의 저항을 합한 것이 전체의 저항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요거만 찾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이제 요거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직렬일 때 어떻게 되냐? 병렬일 때 어떻게 되냐?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오음의 법칙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걸. 우리 뭐다? 전체의 저항을 구하려면 그 전체의 저항 뭐다? 더한다. 오음의 법칙이란 뭐다?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라죠? V라 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는 거. 그죠? 여기서 파생돼서 하나, 두 개가 나왔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자, 요걸 토대로 해 가지고요. 우리 형태를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렬로 연결됐네. 의미를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요거 직렬로 됐네, 이제. 그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아까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두 개가 뭐 됐다? 직렬로 됐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합성저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합성저항은 두 개를 뭐 한 게 합성저항이 된다 그랬지 아까요? 더한 게 합성저항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를 계산 문제를 풀러갈 때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직렬로 돼 있네. 그러면 요거 하나 머릿속에 살짝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을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까 예를 들었어요. V는 뭐에다 뭐를 더한다 그랬죠? V1에다가 뭐로 가졌죠? V2. 조금 전에 예 들었던 게 요겁니다. 요게 100V라 하면 요게 30V면 요게 뭐 한다 그랬죠? 우리요? 70V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압 V는 V 안에다가 V2. 요게 100이면 요거 30에다가 우리 뭐가 된다고요? 70.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 요거는 예를 들어 놓은 거고 수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에 5A의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뭐가 흐르고요? 5A가 흐르고 여기에도 몇 암페어가 흘러갑니까? 5A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뭐에 접근하냐면 전류가 일정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요. 지금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조금 빨리 나가야 돼요. 우리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우리 식 아닌 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살짝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식이요. 자, 이걸 뭐로 가냐면요. 요거였잖아요. 이제 복잡한 숫자는 다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다는 것도 우리 찾았고 이렇게요. 자, 전류가 흘러서 R1 저항 양단에 걸리는 자라 V와.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IR1이라는 얘기고 아까 오hm 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뭐가 되죠? IR2 여기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니까 I라. 그죠? 그럼 요걸 다시 쓰면 아까 썼던 거 다시 쓰는 겁니다. IR1, IR2를 써서 공통적인 것을 요거를 아까 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쓰면 I의 R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렬일 때는 요거하고 양쪽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 합성장 R은 기억하셔야 될 거. 합성장 R은 직렬일 때는 각각의 저항을 우리 뭐 한다? 더한다. 그죠? 아까 요거 설명드렸던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전압분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계산 문제 풀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뒤에 가서 아무것도 계산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죠? 뭐 3장에 가서 나와도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고 4장에 가서 나와도 이거 풀어야 되고 5장 가서 나와서 풀어야 되고 자, 오전 맨 뒤에까지 가서도 계속 이거 가지고 풉니다. 우리 교재예요. 우리 교재가 1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있거든요. 14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 알아야죠, 이제 이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요? 전압분배입니다. 자, 전압분배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나와 있는 식 여기다가 별표를 좀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실 때 외우고 있어야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이거 유도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유도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 문제요. 한 70%는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우리 기승, 전, 마지막이 뭐죠, 우리요? 결론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문제 70%는 얘 가지고 푸는 거라고. 뭐 유도해서 푸는 시험 아니에요, 우리요. 공부할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유도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외워야 될 게 꽤 많아요. 외워야 될 게. 근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중간 과정을 거치고 또 한 단계 거치고 또 한 단계 거쳐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외우면 이해가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제가 유도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유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우리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3월달 시험을 보신다면 3월 1일 날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2월 시험을 보신다면 2월 13일인가 15일인가 그때부터 시험을 보시거든요. 한 2주 앞서서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따져도 우리 기간이요. 넉넉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도를 다 못하죠. 학교 같으면 시간 잘 가. 유도하면 시간 잘 갑니다. 유도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유도해도 학교에서는 뭐 1년 동안 배우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유도가 많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필요한 것만 유도를 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형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자, 여기서 전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전류.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V는 I에서 R1 플러스 R2잖아요. 요거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전류를 구한다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오음의 법칙 있잖아요. 이걸로 넘어가서 나눗셈 하면 되는 거죠. V는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V는 IR. 여기서 뭘 구하자고요? I는 뭐분의 뭡니까? 이렇게 이거 넘어가서 나눗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R2분의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건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V1. 자, V1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I의 R 1이라고 그랬죠? V1 어디 있나요? 이거잖아요. 전류가 R1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R1 저항 양단에 걸리는 자리에 뭐죠? V1. 여기 아까 뭐라 한다 했죠? I의 R1, IR2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지분. 그러면 외식이 전류가 요게 지금 전류잖아요. 요걸 어디다 집어넣자고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되죠? V가 되고 뒤에 뭐가 있나요? R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순서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앞뒤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한번 몇 번 쓰면서 외우면 이거 외워집니다. 유도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합성자항이다. 그럼 뭐죠? 더하면 된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외운다고요? 요거 두 개. V1, V2 외운다. 그죠? 요거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V1하고 V2가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50V고요. 여기가 만약에 2ohm이 걸려 있고 여기가 3ohm이 걸려 있을 때 V1 전압과 V2 전압이 어떻게 나눠질 거냐. 그거 찾는 게 문제. R1, R2가 주어진 게 아니라 2ohm, 3ohm이라고 주어졌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냐? 요거요? 그러면 요걸 우리 뭐로 놓고요? R1, 요걸 뭐로 놓고요? R2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저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서요? 공식 이제 외운 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150V가 있을 때 여기 몇 볼트하고 몇 볼트가 갈라져서 저항의 양단에 걸릴 거예요. 그거 찾는 거죠. 그럼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되죠? 2 더하기 뭐가 되죠? 3. R1이 뭐였죠? 아까요? 2. 그리고 V 전체 전압 여기 V였잖아요. 50. 이렇게. 그럼 요거 5분의 몇 볼트 걸린 거죠? 20볼트.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몇 볼트 걸린다고 우리요? 20볼트가 걸린다 계산하는 거죠. 요거 찾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시험 볼 때는 R1, R2 안 주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저항값만 주어지면 그 저항을 R1, R2라고 놓고 요 식을 떠올렸다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물론 이게 20이니까 당연히 이게 몇 볼트가 나오죠. 그러면요. 30볼트가 되겠지만 이 식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R2 저항이 있죠. 3이니까 3이 올라가고 곱하기 뭐가 되죠? 50. 그죠? 그러면 요거 5분의 10인, 50이니까 10 곱하기 3이니까 몇 볼트가 되더라고요? 30볼트가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전압이 나눠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압 뭐라고요? 분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분자가 한자잖아요. 우리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나눌 분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자,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뭐 유도를 제가 조금 유도 아닌 유도를 했으니까. 자, 일단은 유도되는 과정은 나중에 공부를 또 한번 하더라도 집에 가서 요거를 한번 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도도 한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건. 두 개를 잘 좀 체크를 한번 하셔서 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엽니다. 그럼 첫 페이지 나오면 한 장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직렬했으니까 이번에 뭐 한다고 이제요? 병렬을 갑니다. 그죠? 자, 그럼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병렬이 된다. 나눠져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병렬이 된다. 일단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이 합성저항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외우고 넘어갑시다. 요거 하나만요. 하나만. 이렇게 병렬로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아까 우리 직렬일 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전류가 여기가 10이 들어가면 여기도 얼마가 흐르고요? 10이 흐르고 여기도 뭐죠? 10이 흘러서 전류가 일정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전류가 이렇게 위하고 아래로 뭐죠? 전류가 갈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면 그 회로는 무조건 뭡니까? 우리는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가면 회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게 왜 병렬이 되지?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류가 나눠지면 병렬. 오점 전류가 똑같아지면 뭐죠? 직렬. 그죠?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A의 전류가 흘러갔잖아요. 위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아래가 얼마큼 흘러야 돼요? 우리요? 3이 흐르는 거예요. 5가 들어가서 2하고 3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전압이 나눠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눠지더라? 전류가 나눠지더라.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이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저항을 뭐 했죠? 더한다. 요거 이제 하나 기억을 좀 하시는 거고. 병렬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 유도되는 게 복잡하니까 그거 하시지 말고 머릿속에 하나 외우고 가자고요.
병렬로 돼 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저항을 뭐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이렇게 하면 돼. 하나 살짝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도하시지 말고 복잡하게. 그럼 복잡해요.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지. 하나 기억하고 가죠.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고 병렬일 때도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 하나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뭐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것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 이제 우리는 R분의 1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요? R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 결과를 찾으러 가야 돼요. 요 형태는 왜 설명을 했냐면 이러한 형태는 우리 나중에 교재 가면 몇 장에서 우리는 3장에서는 요거를 써먹을 거고 1장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안 써먹는다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요 결론을 또 많이 써먹는 게 있으니까 형태를 보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6분의) 이거 뭐 한다 그러죠 저희들요? 예, 통분한다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요. 우리 여기 우리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이용합니다. 얼마인가요? 이렇게. 자, 우리 요거 따질 때는 이렇게 하죠. 요거는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뭐 한 거죠?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3분의 2 나눈 거를 곱하기 해놓고 밑에 걸 뭐죠 우리요? 반대로 이렇게 역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답이 뭐죠? 3분의 4. 이거 언제 배우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런 형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거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도 나옵니다. 뭐 쓴 거죠, 여러분들?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응? 예. 이렇게 해서 0.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인수분해죠. 이것도 또 우리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우리 1%도 안 나온다고. 처음부터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공식 했던 것들 있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V는 IR, 오음의 없이.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거 돼 있는 거죠.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럼 이제 가끔가다 우리 뭐 이런 숫자, 혹시 느낌표 뭐라고 있죠, 저희들이요? 예,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키. 이건 이제 수학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3팩토리면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우리요? 1까지 곱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면 그래 이런 것도 있었지. 그 느낌. 우리 농담은 느낌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우리 공부하기 싫었던 삼각함수 있거든요. 사인 코사인. 그거 조금 나옵니다. 미분 적분돼 있는 거. 우리 미분 적분 몰라도 돼요. 몇 개만 좀 알면 돼요. 몇 개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수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했잖아. 통분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3 플러스 2에서 합해서 6분의 5 이렇게 쓴다고요. 요거 3 여기로 올라가고 2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통분한다. 그러면 2개 곱한 게 6이잖아요. 여기 2개로 곱한 것이 뭐가 된 거죠? R한 R2. 이거 2개 곱한 거예요. 여기 2개 곱한 게 6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되죠? R2에다가 뭐가 됩니까? R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게 뭐라고요? R. 그럼 R 구하려면 왼쪽을 뭐 하면 되죠, 우리요? 뒤집죠. 한쪽만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왼쪽을 뒤집었으니까 우리 오른쪽도 뭐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자, 그래서 위에 거 나와 있는 결론은 뭐냐면 왼쪽을 뒤집어서 R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뒤집어서 뭐 합니까? 순서대로 바꿔서 이렇게 된다. 그죠? 더한 거분에 뭐로 간다고요? 곱한 거로 간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더한 거분에 곱하기로 가자. 근데 뒤에 가서 써먹으려면 요것도 하나 외우고 넘어가자.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데
우리 직류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더한 거분의 곱하기로 가면 훨씬 편하다. 꿈에 느껴져. 그죠? 아까 했던 직렬로 연결할 때는 더하면 되고 병렬할 때는 뭐 하자고요? 더한 거분의 곱하기로 가죠. 이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3옴이고 여기가 6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3 더하기 뭐 분의 6분의 그대로 가는 거죠. 3 곱하기 뭐 하자고요? 6. 그럼 답이 얼마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9분의 18이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암산해서 시험 문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요 정도는 이제 하셔야지 조금 생각을. 그래서 요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식입니다. 병렬일 때는 뭐 하자고요? 더한 거분의 곱하기로 간다. 그거 하나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더한 거분의 곱하기로 가자. 그죠? 자, 일단 맨 처음 나와 있는 게 두 개.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5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이쪽이 3이면 이쪽으로 뭐죠, 우리요? 2로 갈라진다. 2에다 3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갈라지는 게 위쪽이 I1, 아래쪽이 I2로 갈라졌으니까 우리 아까 직렬일 때는 이렇게 구했잖아요. V1 플러스 뭐 됐죠? V2 이렇게 됐잖아요. 병렬이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5는 3 더하기 2니까 결국 이거는 전류 I는 I1에다가 뭐가 되는 거죠? I2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또 뭘 구하러 가야 돼요? I1이 뭔지, I2가 뭔지 요걸 따라간다. 두 개 짝이 되는 거예요. 직렬일 때하고 병렬일 때하고 보면 이렇게 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V1과 V2를 구하러 갔던 것이 이렇게 됐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의 V라는 식이 나왔고 아까 유도에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거 좀 외워 있어야 돼요. 유도하시면 안 되고 시험장 가서. 여기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가 된 것 뿐이고. 자, 이 식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뭐가 갈라진다고요? 전류가 갈라진다. 요거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거 두 개 하고요. 요거 두 개 하고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다고요. 조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려운 수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I1 전류하고 I2 전류를 구하러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전압, 전체 전압이 V1하고 V2로 갈라진 거고 전체 전류가 I1하고 I2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하고자 할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맞은편 저항이 위로 올라. 이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1을 구할 때는 맞은편 저항 뭐가 올라간다? R2가 올라간다. 그거 하나 좀 외워놓지.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전류를 구하고자 할 때는 맞은편 저항 뭐가 올라갑니까? R1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R1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외워놓지. 요거 복잡해서 요거 유도 안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영양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만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있죠? 요거 두 개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전압이 나눠질 때와 전류가 나눠질 때 차이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R1하고 R2 여기가 R2일 때는 뭐가 온다고요? R1이 오더라. 그것만 여러분들 살짝 기억해 놓으시면 뭐 요 수식 나와 있는 거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 공부한 게요 식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맨 처음에 했던 거 여기 뭐 무슨 법칙을 한다고 했죠? 오음의 법칙. 그렇죠? 식 크게 보면 식 3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오음의 법칙 하나. 전압이 나눠지는 거 하나. 요거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전류가 나눠지는 거 하나. 그렇죠? 지금 설명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 둘,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보다 조금 느끼면서 외워보자. 그래야 여러분들 거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런 말이 있어요. 아까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전류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렬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우리 병렬 그림을요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 뭐 흘러간다고요? 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 있는 전압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0볼트가 걸려 있으면 요 R1장, R2장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도 몇 볼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 요 전압도 몇 볼트 걸립니까? 100볼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100볼트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에도 몇 볼트 걸려요? 100볼트라는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맨 아래 100볼트면 100볼트, 100볼트 걸려 있다.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을 거예요. 뭐가 일정하다고 우리요? 전압이 일정하다. 아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왜 일정한지는 한번 살짝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렬로 돼 있다.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로 연결돼 있다. 뭐가 일정하다 우리요? 그죠? 전압이 일정하다. 병렬일 때. 그거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가능할 때 쉽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 하셔야 되냐면요.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번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키르요프 법칙. 자, 요거 키르요프 법칙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KCL이 있고 KVL이 있습니다. 요 키르요프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는 KCL, 우리 두 번째가 쓰면 KVL입니다. 그렇죠? 형태가요. 자, 그래서 이때 C, 요거는 C는요 뭐의 약자냐면요, 이렇게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 커런트라고 써요. 커런트, 이게 전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법칙이란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V는 우리 뭐였죠? 우리요? 우리 전압은 우리 뭡니까?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볼트지만 볼테이지의 약자를 써서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정확한 원어는 볼테이지입니다. 근데 앞자만 써서 우리가 몇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요거는 전압 법칙이고, 요건 무슨 법칙이죠? 전류 법칙이라는 거였어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 들어가면 5암페어가 여기 흘러 들어가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전류가 뭐한다?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2암페어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요? 예, 3암페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5가 들어갔으니까 양쪽 나가는 거 합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5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쪽 방향을 향해서, 이 점을 향해서 뭐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뭡니까? 점에서 뭐가 되는 거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점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전류와 그 점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전류의 크기가 뭐 하다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키르요프 법칙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는 전류끼리 더하고 나가는 전류끼리 더해서 그 크기가 뭐가 된다? 같으면 그게 바로 뭐 된다? KCL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아시면 됩니다. KCL.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지만 이 점을 보시면, 이 점이요 어디라고 보시면 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따져볼까요? 이거 뭐죠?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이 방향만 보시는 거예요. 방향만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는 전류끼리 나가는 전류끼리 편을 갈라놨다고 하시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전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5. 요거 뭐죠? 들어가고 있네요. 3. 또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2. 자, 들어가는 전류끼리 더해놓고, 나가는 전류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나가는 전류 여기 있네요. 요거 지금 나가는 방향이죠? 얘도 뭐죠?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끼리 더하자. 요거 2에다가 플러스 여기 뭐가 되어 있죠? I5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요거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 구할 수 있겠잖아요. 요거 구하는. 그럼 여기는 합해 놓으니까 얼마인 겁니까? 10이고. 요거 10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되죠? 8. 여기 하는 거죠. 2에다가 8 넣으면 10이잖아요. 그래서 I5라는 전류가 결국 이 전류에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면 된다. 우리는 8이 흐르면 양쪽이 똑같아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어쩌다 뭐 그래도 우리 시험 여기 시험 문제예요. 우리 기사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사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한 문제 맞이 쉬워 하고 내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찾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하나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들 꿰차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다 더한 것이 뭐가 된다? 우리 같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K 이제 VL이나 한 장 넘겨 보세요. 뭐가 나와 있냐면 KVL이 나와 있습니다. KVL.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KVL.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써먹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전부 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기본이 핵심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응용돼서 나온 문제들을 얘를 토대로 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자, 저희들 KCL에 대한 부분은 요것도 또 설명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요 부분은 잠시만 쉬었다가요. 이거 중요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요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앉아 있으면 또 힘드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